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이 성매매를 하는 이 남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요 처음에 논제를 일단은 정했어요. 자, 그러면 성매매를 하는 심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성매매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성매매라는 건 돈이 움직이거든요. 돈. 왜냐면 이 성을 돈으로서 바꾸는 거를 우리는 성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매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게. 근데 어쨌든 이 성매매는 돈을 가지고서 성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마음에 관련된 역할을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마음.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마음과 직결돼요. 특히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은 뭘로 하냐면 남자는 마음이 뭘로 움직입니까? 재미와 즐거움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남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움직이지만 여자는 뭘로 움직입니까?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죠.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사랑에 관련된 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성은 남자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뭘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돈 주고 그거를 만드는 거죠. 자, 남자가 돈을 주고 상대 여성의 성을 왜 살까요? 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요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을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 차이들이 좀 있어요. 유형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 뭐냐면 일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일시적. 어쩌다가 진짜 말 그대로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통상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일을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술이 한 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다 보면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는 이성적인 것이 순간 재미와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 일시적인 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왜 되냐 그러면은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반복이 돼요. 일시적인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 번, 두 번이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한 번,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만 되면 의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재밌는 거야. 그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섹스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게 성에 상대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마음을 파는 거거든요. 마음을 파는 거예요. 성매매는 마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여성이 뭐를 가냐면 이 마음이란 놈을 가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대 여자가. 그래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상대 여자, 원래는 그냥 여기 뭐예요? 일시적이다, 반복된다, 여기는 그냥 성만 움직이고 끝이에요. 이걸로 전부야.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놈을 가지고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재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분위기상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뭘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반응에 중독되는 거예요. 반응에. 자, 중독이 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관계 중독이라고 해요. 요 위에는 관계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안 만들면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비록 돈 받고 마음을 파는, 즉 성을 파는 그런 여자이긴 하더라도 반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뭘 가냐면 이 여자가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잊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반응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고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요 단계예요.
요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게 되면은 요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주는 재미에 착각 현상이 일어나요. 착각 현상. 뭐냐면 여자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 이 여자는 반응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까지 다 싹 다 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여자에게 뭔가를 자꾸 갖다 주는 재미에 빠져들어가요. 갖다 주는 재미에. 와이프한테 갖다 줘 봐야 욕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만큼밖에 안 가져왔다. 이거 애들 뭐 해야 되고 집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단돈 얼마가 가더라도 몸 주면서 그 얼마 가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안 주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 중독에서도 이게 더 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뭐도 합니까? 집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서 무엇인가에 자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게 이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종의 꽃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한테 걸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 뭐가 무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뭐가 무기일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는 이 예쁘게 생긴 거, 마음이 착하고 뭐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면 성만 필요해요. 여자면 돼요. 성만 있으면 돼요. 이 성을 가지고 자주유지해버리면 이게 따라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에서 반응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 반응에 의해서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열정이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는 열정이 왜곡된다 그래요. 여기는 심리장애로 들어갔고 반응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이 여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여자를 딱 벗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 여자 만날 때만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벗어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기에 관계 중독은 들어갔다가 만날 때만 관계 중독이고 벗어나면은 관계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관계 중독에서 일단 일시 또 관계 중독이 멈춰요. 그러다가 술 한잔 먹고 그 여자 있는 곳을 가게 됐다 그럴 때만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반응에. 그냥 이 지금 여기서 일시적이거나 반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미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돈을 밝히게 되고 필요한 성을 움직여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취득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드냐면 여기서는 반응에 의해서 관계 중독이 멈췄다가 재발했다가 멈췄다. 그러니까 재발되는 것이 훨씬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멈추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 중독이 안 멈춰요. 집에 와서도 관계 중독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 카톡질을 하게 되고 계속 뭔가를 하고 어딘가로 연락을 하려고 들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관계 중독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성매매 여성이 아니에요. 무슨 여성이에요? 이때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여기에 중독이 돼서 주는 재미까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은 관계 중독인데 요 위에 지금 이 상대, 이 성매매하는 여성의 반응에 중독돼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 여자의 성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주려고 들어요. 여행도 같이 가줘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들어요. 왜? 안 그러면 딴 놈이랑 가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에 휘둘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관계 중독이에요. 근데 관계 중독이 여기도 똑같은 관계 중독인데 여기는 만날 때만 관계 중독이에요.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집에 들어오거나 일을 하거나 만나지 않을 때는 관계 중독이 멈춰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 중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연락체계 수단부터 시작해서 늘 항상 집에 와서도 카톡이 탁 울리는 순간 관계 중독에 확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즉 2단계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반적인 관계 중독, 일반적인 우리가 여성들을 만나서 관계 중독에 빠지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매매하는 남자들의 심리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그냥 어쩌다 한번. 그 비즈니스 일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일어났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남자는 태생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경에. 그러다가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돼요. 그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미와 즐거움을 빠져들어가는 게 그 환경으로 자꾸 자기가 들어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디와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 즉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번째 반복되게 되면은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 재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버려요. 요게 이제 이 단계로 반복해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한 여자가 왠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요 여자만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요 여자만. 그런데 그때는 관계 중독이 만날 때만 관계 중독이에요. 이때부터는 중독이에요.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중독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섹스 중독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만 조정해지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진화돼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성매매 심리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남자들도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글로 진화돼 들어갈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단계별로 진화돼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성매매가 아니에요. 관계 중독의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사귀면서 만나는 거랑 같아요. 단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뭐에 이용당하고 있냐면 바로 이 성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에 이용당하는 관계 중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인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손실,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에다 시간의 손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도 거의 어지간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실패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꾸 뭔가가 안 맞아. 왜? 시간을 엉뚱한 데 빼고 있거든요. 손실이 여기는 커져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끝단계에서 많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성매매하는 사람들의 남자들이 이 단계로 심리가 전환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이 성매매를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번에 있느냐 아니면 요 반복되는 요 2번에 있느냐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냐 4번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1번에 있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물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분노하고 화는 내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둬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그러나 이 환경이라 그랬죠. 이 환경, 즉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진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겼으면 모를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됐어. 그러면 진화돼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을 때 이 환경을 어떻게 과연 없애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문의를 하게 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거는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고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자는 이런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이라는 게. 근데 그걸 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팔 정도까지, 돈 받고 팔 정도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돈 받고 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지금 현재 치명적인 죽고 사는 문제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경제적 손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몸을 받고 돈을 받고 이 마음을, 사실은 몸보다는 성보다는 이 마음을 파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대체적으로 뭐라요? 옛날에는 웃음을 판다 그랬어요. 웃음. 여러분들이 과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웃는 과제 있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목표로 꼭 가져가요. 뭘 가져가냐면 타인에게는 웃지 마라. 타인에게는. 누구에게만 웃는 표정 과제를 줍니까? 누구에게만? 가족에게만. 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웃음 파는 여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타인한테 웃을 때는 미소보다는
깔깔거리고 잘 웃어요. 일단은 그거는 번외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 일시적이냐 반복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반복이 되고 있다면 1단계에서 결국 2단계로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2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이 환경을 깨야 돼요. 환경을 깨야 돼요. 환경 안 깨지면 3단계, 4단계로 금방 넘어갑니다. 이 진화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왜 진화가 빨리 되냐면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이 재미와 즐거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열정에 의해서 미래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치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 여기 윗단계에서는 그냥 재미와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열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진화를. 그래서 관계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관계 중독에 들어가면 미래 행복에 대한 이 가치가 뭘로 변하냐면, 이 여자랑 재밌고 즐거운 게 자기 인생의 가치로 변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다고 오리발 내밀고 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것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안 좋게 가는 거, 적반하장으로 가는 이 모든 반응들이 바로 이 가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뭔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중독에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잘라내기, 파괴하기 시작을 해요.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남편에게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 그래서 아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들이, 아빠 이거 잘못된 거잖아, 아이들이 알았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아이들도 끊어내려고 들어요. 아이들도. 왜? 그 정도로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자기의 가치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 가치 추구하지 말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가치 추구하지 말라는 걸로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형태로 왜곡돼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관계 중독이에요. 요 윗단계는 관계 중독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관계 중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가치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상태고, 4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는 방법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대처를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대처하려고 들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잠시 멈춰놓고, 그래봐야 관계 중독인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잡아줄 수 있게끔 빨리 나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대 여성의 3단계와 4단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외도는 맞아요. 왜? 관계 중독이니까. 3단계와 4단계는 성매매 여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외도의 대상인 관계 중독의 대상일 뿐이에요. 상간녀일 뿐이에요. 3단계와 4단계는 상간녀예요. 성매매 여성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여성으로서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려면 일시적이냐 반복되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바로 요 환경적인 요인만 조금만 변화시키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뭐에 관련되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되면 의외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요 위도 나 뭐예요? 날 배신한 거잖아. 요 위도 날 배신했다 그래요. 자,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번외로 가면은, 만약에 여자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해리죠. 해리로 가지 마라. 기분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절대 가지 마라. 아직은. 왜? 해리로 가게 되면은 이 여자가 좋아하는 감정,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감정을, 이거를 버리고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 완전 노출을, 내 자신이 환경이 돼버려요. 내 자신이 이 외도하는 환경이 돼요. 내 옆에 남자가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외도의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해리로 가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해리 딱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일로 안 가면 못 견뎌요. 재미와 즐거움이 없으면 못 견뎌요. 조그마한 스트레스에서도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려고 무던히도 여기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항상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려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관계 중독에 준해서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조종 작업을 할지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아내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1단계가 됐든 4단계가 됐든 모든 단계에서 이 데미지는 외도 트라우마에 준하는 데미지를 입는 건 같아요. 그러나 남자의 이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1단계와 4단계까지 이르는 4개의 단계는 각각이 틀려요. 남자들에게 작용되고 있는 심리가. 그래서 3단계와 4단계는 관계 중독에 준해야 되고, 여기는 상간요구,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다. 남자의 심리에서는. 그리고 일시적이냐 반복되는 것이냐, 이거는 성매매예요. 그래서 성매매는 물론 나쁘고 범죄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섣부르게 대처를 해서는 안 돼요. 1단계든 4단계든 같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왜? 남자의 심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대처를 세울 건데요? 무조건 공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하면은 뭘 공격을 하는 겁니까? 이 가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가치를 공격한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공격받아가지고 데미지를 입어서 그 남자가 돌아왔다. 뭐가 잃은 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가치를 잃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와도. 그저 와이프 눈치만 보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 가치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이 관계 중독을 회복을 즉 변화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어떠한 여자도 그 가치를 회복시켜주질 못해요. 어떠한 여자도. 왜? 그 여자가 가치 회복해준다고 반응 삑 하면 바로 관계 중독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들이 반응을 삐리릭해서 반응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누구냐면 아내밖에 없어요. 물론 딸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편을 뭔가 가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딸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조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매매와 관계 중독은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